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Font CXL Based Memory Pooling Systems for Cloud Platforms라는 논문이고 올해 하스플러스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은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그 리소스 관리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은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을 해서 그 여러 VM을 띄우고 그 VM들을 이제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어,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VM들은 유저들이 마치 실제로 베어메탈 디바이스들을 쓰는 거와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양의 성능을 보장받는 것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더들은 그 정도의 성능을 보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유저가 어떤 VM을 띄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하드웨어의 비용을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져가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요구 조건에 있어서 메모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이제 해주는 데 있어서 골든 스탠다드라고 하면은 VM 메모리들을 한 CPU 소켓에서 이제 보장을 하는 같은 누마 노드에서 제공을 하고, 그러한 할당된 메모리들을 스태틱하게 그 누마 노드에 피닝을 해서 제공하는 것을 골드 스탠다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디램들을 서버에 꽂아야 되는데, 디램이라는 것이 서버에서 스케일러빌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램을 스케일하기 위해서는 어, 일정량의 디램을 꽂은 서버를 이제 여러 대를 사서 다른 리소스들과 같이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마이크로 애저 같은 경우에는 서버의 코스트 중에서 50% 정도가 디램에서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디램을 많이 꽂고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제 VM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어, 그 클라우드에서 메모리들이 낭비되는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스트랜딩이라고 하는 것인데, 메모리 스트랜딩 같은 경우는 한 물리적인 서버에서 모든 CPU를 다 렌트를 해주고 그에 대응하는 메모리까지 렌트를 해주었을 때, 아래 그림처럼 CPU가 다 렌트된 상태에서 렌트되지 못하는 메모리가 이게 생기는 이 부분들을 메모리 스트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CPU를 다 줬기 때문에 이 스트랜디드 된 메모리는 다른 VM을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어, 이 표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서비스하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클라우드 센터들에서 이제 트레이스를 모아서 어떤 서버에서 스케줄된 CPU가 몇 퍼센트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아래 X축에 해당하는 퍼센트가 됐을 때 스트랜디드 되는 메모리의 비율을 측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서버에서 60%부터 해서 거의 뭐 90%, 100%까지 했을 때 스케줄된 CPU가 늘어날수록 이제 그 스트랜디드 메모리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중간에 파란색 선이 메디안인데 거의 90%까지 됐을 때는 거의 10%의 메모리가 사용되지 못하고 거의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라이어들을 보시면은 최대 거의 30%까지 한 서버의 메모리가 스트랜디드 돼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서치드 메모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VM을 띄우면 뭐 코어를 4개, 그다음에 뭐 메모리를 8기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이제 VM을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 메모리를 그만큼 할당받는다 해도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메모리는 그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렌트를 해준 메모리 안에서도 실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트레이스에 따르면은 거의 45%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렌트가 되었지만 사용되지 않는 그런 그 트레이스들이 수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CXL을 사용을 해서 메모리 풀링을 구성을 하고, 스트랜디드 되는 메모리나 아니면은 터치가 되지 않는 메모리에 대한 할당을 전부 CXL 풀링 메모리에서 풀링을 해서 두고, 실제 성능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메모리 할당 부분 같은 경우들은 이제 로컬 디램에서 할당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XL이라는 것이 굉장히 핫한데, 이제 CXL이 뭔지 진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CXL의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말하는 CXL의 정의는 이 위와 같고요. 그래서 하이 스피드, 로우 레이턴시, 캐시 코헤런트 인터커넥션 스탠다드 비트윈 탑 오브 더 PCI 스탠다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CIe를 통해서 장착이 되고 그 위에서 매우 빠른 성능을 보장하고 그리고 여러 디바이스 간의 캐시 코헤런트를 보장을 하면서 메모리 형태의 그 뷰를 유저에게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CXL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 타입의 프로토콜인데요. 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CXL.io, CXL.cache, 그다음에 CXL.mem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CXL.io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치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장치를 서버에 이제 컨피그하기 위한 여러 프로토콜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장치들을 일반 메모리 인터페이스인 로드 스토어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CXL.io만 사용했을 때는 이제 코헤런시를 보장을 하지 못하지만 이 밑에 있는 CXL 캐시와 mem을 같이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타입의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CX.cache 같은 경우는 그 CXL 디바이스가 호스트의 프로세서 메모리를 접근하는 거에 대한 프로토콜이 되겠고, CXL 메모리는 반대로 프로세스에서 그 CXL 디바이스, 즉 디바이스에 붙어진 메모리에 접근하는 그 프로토콜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각 타입에 따라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다른 디바이스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위 호스트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에 달려있는 메모리 컨트롤러, 그리고 PCI 루트 컴플렉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CXL이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컴포넌트가 그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타입 1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를 접근하는 데 필요한 CXL.io와 그다음에 CXL 캐시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인데,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 디바이스에 CXL 디바이스에 메모리가 없는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이런 타입 1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CXL 캐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CXL 디바이스에서 이 호스트에 있는 메모리의 컨트롤러 이쪽으로 브리지를 타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고, 뭐 예시 같은 경우는 자체 메모리가 없는 뭐 NIC 같은 거나 그런 디바이스들이 이런 타입 1 디바이스로 정의돼서 CXL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겠습니다. 타입 2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모두 모든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CXL.io를 사용을 하고 CXL 캐시와 메모를 사용함으로써 호스트가 디바이스로, 그다음에 디바이스가 메모리로의 접근을 이제 코헤런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갖고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뭐 GPU나 아니면 FPGA 메모리가 자체적으로 있는 디바이스들이 호스트의 메모리 접근하거나 아니면 호스트가 그 디바이스들의 그 메모리에 접근함으로써 이 디바이스들에 대한 메모리를 또는 캐시를 좀 더 부여해주는 것과 같은 아키텍처가 이제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타입 3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CXL.mem과 .io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mem에서 정의하듯이 호스트가 CXL 디바이스를 이제 코헤런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호스트의 메모리가 CXL 메모리를 본인의 메모리로 인식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주로 말하는 CXL 메모리 풀링이 이제 타입 3 디바이스가 타입 3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림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이 뒤집히기는 했지만 안에 있는 프로세스가 CXL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각각의 프로토콜 어떤 거를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저희가 오늘 보게 될 디바이스 타입 같은 경우는 타입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가 CXL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CXL 디바이스에 달려있는 메모리들을 접근하고, 이 메모리들을 이 호스트의 메모리 영역에 이제 붙여줌으로써 메모리 풀링 또는 메모리 버퍼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CPU가 CXL 디바이스에 접근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스펙에 있는 그림인데, CPU가 이제 CXL 디바이스들이 PCI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기존 PCI와 비슷한 형태의 포트를 통해서 이 슬롯에 있는 PCI CXL 디바이스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PCI 포트로는 안 되고 CXL을 사용을 하기 위한 CXL 포트 그리고 PCI 기존 네이티브 포트를 둘 다 이제
어떤 디바이스에 꽂히냐에 따라서 변경을 해줘야 되고, 이를 위해서 플렉스버스라는 이제 포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CPU에 이런 플렉스버스를 지원하는 CPU들이 플렉스버스 슬롯에 이런 CXL 디바이스가 꽂혔을 때 CXL 디바이스를 인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CPU와 PCI 이 슬롯의 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500mm 이상이 가게 되면 시그널 그 싱크로를 위해서 위타이머라는 것을 모듈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 자체가 멀어지면 이 리타이머가 최대 2개까지 붙어서 여러 디바이스와 CPU 간의 싱크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마더보드에 그냥 CPU랑 CXL을 꽂는다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최근에 이제 서버용 CPU에서 지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텔에서는 이제 4세대 CPU로 나온 제온 사파이어 래피드,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4세대 서버 CPU인 제노아에서 이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PU들 스펙을 보시면 다른 전 세대와 다르게 이 PCI 레인들이 플렉스버스 CXL 포트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러한 그 모듈을 붙여서 설계된 CPU들이 이제 CXL 디바이스들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CXL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 서버 디바이스에 다이렉트로 이제 CXL 디바이스를 붙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CXL 버전은 지금 3 버전까지 나왔는데, 맨 처음에 CXL이 제한된 1.1 버전에서 이러한 형태의 다이렉트 어태치드 형태를 제안을 했고, 여기까지는 사실 풀링과는 좀 거리가 먼 구조이고, CXL 2.5까지 오면서 이제 CXL 스위치라는 개념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통해서 여러 디바이스를 장착을 하고 이 호스트가 스위치에 접근을 함으로써 이제 싱글렉 스위칭, 즉 싱글 렉 스케일까지의 메모리 풀링을 지원하는 형태가 CXL 그 2.5에서 제안이 되었고, 작년 10월에 CXL 3.5까지 이제 제안이 되면서 이제 여러 스위치가 같이 뭐 일종의 메스 형태로 붙든 어떤 형태로 붙든 자체 토폴로지를 설정을 함으로써 여러 디바이스들이 한 번, 즉 멀티렉 스케일로 커질 수 있는 형태로 이제 CXL 시스템 토폴로지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까지 됐을 때 사실 저희가 말하는 이제 메모리 풀링이 실제로 이제 가능하도록 구조가 제안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XL 디바이스를 가지고 메모리 풀링을 이제 사용을 해서 앞에 메모리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들을 좀 개선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CXL을 사용을 해서 프랙티컬하고 좋은 성능의 메모리 풀링을 구현이 가능하고, 이전에 RDMA 베이스드 디스어그리게이션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RDMA 같은 경우는 기존의 네트워크 스택은 아니지만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 스택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메모리에 접근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그 풀링 기법을 적용하는 논문들이 많은데, RDMA 같은 경우는 성능이 거의 마이크로 단위의 성능을 사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CXL 메모리 디바이스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성능적인 면에서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CXL 같은 경우도 이제 빠르다고 해도 로컬 디램에 접근하는 속도보다 빠른 것은 아닙니다. CXL을 접근을 할 때 있어서 모두 CPU 하나가 CXL을 통해서 CXL 장치에 장착된 디램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CXL 프로토콜을 타는 데에 대한 오버헤드가 붙게 되고, 이는 뭐 많으면 2배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어태치가 아니라 이제 스위치를 사용하는 구조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레이턴시 오버헤드가 붙게 되고, 이제 워크로드들 중에서 레이턴시에 민감한 워크로드들 같은 경우 이러한 CXL 장치를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를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CXL 레이턴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XL 디바이스가 여러 시스템 토폴로지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토폴로지로 사용이 되냐에 따라서 CXL의 그 오버헤드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디바이스, 그 CXL 장치에 대한 디바이스들을 EMC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EMC 같은 경우 이제 익스터널 메모리 컨트롤러여서 이제 그 기존의 시스템 디램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메모리를 장착한 디바이스들이 되겠고,
말 그대로 이제 CXL 디바이스가 되겠는데, 이제 이 디바이스들이 여러 호스트에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한 것이 EMC가 되겠고, 이 여러 호스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CXL 3.0에서 멀티 헤드드 디바이스라고 표준화를 해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논문에서 EMC라고 하는 것들을 본 발표에서는 다 MHD로 바꿔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그 CXL 포트를 통해서 여러 디바이스가 이 한 디바이스를 볼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디바이스고, 뭐 이 논문에서는 최대 8개까지 포트가 이제 장착이 돼서 8개 호스트가 이 싱글 디바이스를 한 번에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체 캐패시티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디바이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MHD에 D램이 달려 있고, 다른 CPU 소켓들이 이 CXL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포트를 거쳐서 이 D램에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소켓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바이스가 최대 8개까지 그 동시에 호스트를 서포트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로 했을 때 2개에서 8개까지 이제 디바이스가 그 메모리 풀링을 지원하는 구조가 이 첫 번째 그림처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디램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코어에서 메모리 컨트롤러를 거쳐서 디램까지 가는 게 85 나노세컨드라고 했을 때, 이 CXL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중간에 코어가 디바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CXL 포트, 그 다음에 디바이스 내부의 포트, 그 다음에 이 포트와 메모리 컨트롤러 사이에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네트워크 움칩이라고 해서 NOC,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까지 해가지고 정량적으로 봤을 때 거의 155 나노세컨드까지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의 D램보다 그 182%에 해당하는 레이턴시가 더 만큼의 레이턴시가 증가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소켓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리타이머라는 것들이 이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켓이 많아지기 때문에 디바이스까지의 물리적인 거리가 늘어나서 그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리타이머들이 붙게 되는데, 그때 이 리타이머가 붙을 때 증가하는 레이턴시가 약 30 나노세컨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25 나노세컨드에서 30 나노세컨드라서 앞에서 이제 보신 이 레이턴시보다 더 늘어난 레이턴시를 볼 수가 있고, 약 212%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스위치까지 붙게 되면은 중간에 스위치 오버헤드가 들게 되고, 이 스위치에도 똑같이 포트에 포트를 거쳐서 중간에 NOC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레이턴시가 붙게 되고, 뭐 최소 270 나노세컨드, 즉 로컬 디램에 접근하는 속도 대비 약 3배 넘게 레이턴시가 붙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턴시가 늘어났을 때 기존의 VM 위에서 돌아간 워크로드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을 레이턴시를 임의로 주었을 때 얼마나 슬로우 다운이 발생을 하는지, 여기서 슬로우 다운이라고 하면 모든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로컬 디램에서 일어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 대비 얼마나 레이턴시가 붙었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걸 Y축의 슬로우 다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158개 워크로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이스라인이 모든 걸 로컬 디램에서 했을 때 성능 대비 그 CXL 레이턴시가 142 나노세컨드가 붙었다고 했을 때 슬로우 다운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레이턴시에 센시티브하지 않은 워크로드들이 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애들은 거의 파란색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베이스라인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거의 60%라고 하고 있는데, 60%의 워크로드들은 10%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였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스위치까지 붙었다고 하면 레이턴시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레이턴시를 조금 더 늘려서 255 나노세컨드까지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레이턴시에 센시티브하게 영향을 받던 워크로드들은 그 슬로우 다운이 훨씬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CXL을 사용해서 스트랜디드 메모리와 언터치드 메모리의 이제 그 수를 줄이고 서버상에서 사용되는 메모리의 코스트, 즉 디램의 그 코스트를 세이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했는데,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떻게 하면 그 스케일을 크게 하면서 성능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성능을 희생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내놓은 그 해결법은 VM에서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할지 잘 예측해서 레이턴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CXL의 할당을 받고 지속적으로 QoS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퍼포먼스에 로스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퍼포먼스의 요구 사항이 생겼을 때 잘 번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폰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폰드의 동작 방식을 그림 하나로 좀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게 될 텐데요. 처음에 VM을 생성하라는 리퀘스트가 VM 스케줄러에 오게 되면 폰드에서는 머신러닝을 사용을 합니다.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지금 생성되는 그 VM의 메타 또는 지금 그 전에 이 VM 비슷한 게 돌았으면은 그 비슷하게 돈 VM의 이제 그 스테이터스들을 사용을 해서 워크로드를 예측을 하게 되고 풀 매니저한테 얼마만큼의 메모리가 이제 CX에서 할당되면 되겠다라는 그 결과를 풀 매니저한테 전달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 풀에 가서 그만큼의 그 메모리를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이퍼바이저한테 요청을 보내서 실제 게스트 VM을 띄울 때 어, 어느 포션만큼은 로컬 디램에 어느 포션만큼은 메모리 풀에서 할당받을지를 전달을 해서 실제 VM을 띄우게 되고, 이걸 이제 포그라운드에서 도는 거고, 이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VM이 떴을 때 계속 QoS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지금 VM이 성능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는 그 메모리 풀에서 할당된 게 너무 많이 할당돼서 VM이 로컬 디램의 양이 적어져서 성능이 너무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있게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티게이션 매니저가 해당 VM에 대해서 모든 메모리 올로케이션을 로컬 디램으로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최대한 바로 성능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어, 일종의 풀스택 메모리 풀링 시스템을 제안을 합니다. 폰드에서는 하드웨어부터 해가지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디스트리뷰트 시스템 레이어를 전부 포함을 해서 이 메모리 풀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시스템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실험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폰드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작은 풀 사이즈, 즉 그 메모리 풀에 접근하는 CPU 소켓이 적은 경우에 약 그 3.5%의 서버 코스트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이 풀 사이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풀 사이즈는 무엇이냐면 CXL 디바이스로 만든 메모리 풀에 접근하는 호스트 CPU 소켓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축에 이제 CPU 소켓의 개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전체적인 디램의 그 요구사항을 얼마나 이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표가 되겠는데요. 10%, 30%, 50%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VM의 이제 메모리 사이즈 중에 그 메모리 리퀘어리먼트 중에 몇 퍼센트를 메모리 풀에서 할당받을지에 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에서 할당받는 그 메모리 풀에서 할당받는 메모리가 양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그 시스템에서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로컬 디램의 양은 이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CPU 소켓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얻는 이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어, CXL 디바이스로 메모리 풀을 구성을 할 때 적은 CPU 소켓, 즉 적은 풀 사이즈만큼의 그 메모리 풀을 구성을 해도, 즉 스위치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이렉트 어태치드 그 메모리 풀링 시스템을 사용해도 충분히 비슷한 만큼의 효과의 그 메모리 세이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만큼 이제 메모리 풀어준다고 했을 때 거의 10%, 약 9%에 가까운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크게 메모리 풀 사이즈를 늘린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작은 풀 사이즈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작은 풀 사이즈의 메모리 풀을 사용을 했을 때 이거를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에 대한 것을 이제 제로코어 누마라는 이제 것을 사용을 해서 이 G 누마에서 이 CXL로 만든 풀 그 디램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제로 누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누마 누 구조에서 이제 VM의 vCPU가 하나의 로컬 디램에 다 이제 할당이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노드에 그 누마 노드를 만들어서 이 누마 노드가 코어가 하나도 없는 형태의 누마 노드가 되고 단지 메모리만 달려있는 형태로 누마 노드로 인식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 누마에 달려있는 메모리는 즉 CXL로 만들어진 그 풀링된 디램이라 할 수 있겠고 이거를 이제 누마 CTL 같은 걸 통해서 확인을 하면은 이 노드 제로가 이제 진짜 CPU가 떠 있는 노드라고 했을 때 이 아래처럼 CPU가 하나도 없고 메모리만 달려있는 이 누마 노드 하나가 이제 시스템 상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누마 노드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즉 CXL로 만든 디램 풀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시스템에서 하듯이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잘 예측을 해서 할당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누마 노드 1에 있는 풀링된 디램은 거의 접근할 일이 없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머신러닝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머신러닝을 통해 잘 예측을 해서 최대한 누마 노드 쪽으로 할당된 메모리, 즉 스트랜디드 메모리와 그다음에 언터치드 메모리가 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을 하고 그중 첫 번째는 레이턴시 센시티브 프레딕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띄우는 VM이 얼마나 레이턴시에 민감한가. 그래서 레이턴시에 민감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CXL로 풀링된 디램에 다 할당을 해서 주면 되고 그 말은 즉슨 레이턴시에 민감하다면 풀링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로컬 디램에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VM이 이제 어떤 VM을 뜯다고 들어왔을 때 그 VM의 히스토리가 있다면 그 히스토리에서 필요한 이제 데이터들을 뽑아서 이제 이 모델에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인풋과 아웃풋을 둘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VM이 들어왔을 때 어떤 아웃풋을 내라 이런 식으로 둘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인풋으로는 이 CPU 코어에서 얻은 이제 퍼포먼스 매트릭을 퍼포먼스 메저먼트 유닛을 인풋으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라벨이 즉 정답이 되는데 정답으로는 뭐 오프라인 테스트나 아니면 인터널 워크들을 돌려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슬로우 다운이 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슬로우 다운까지만을 이제 허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답으로 주게 돼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VM을 띄운다고 했을 때 이 모델에 돌리면 그 모델이 레이턴시 인센시티브 할지 센시티브 할지 결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어디서 될지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언터치드 메모리 프레딕션인데 이제 언터치드 메모리가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언터치드 메모리를 G누마 노드, 즉 풀링된 메모리에 할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어, 여기서는 이제 VM 메타 데이터, 그 VM과 관련된 메타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것을 인풋으로 주고 그 다음에 실제 테스트를 돌렸을 때 하이퍼바이저에서 유지하는 페이지 테이블을 보고 한 번도 접근한 적이 없는 그 메모리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잘 라벨로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한 경우에 또 어떤 VM이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이 VM이 언터치드 메모리가 많을지 적을지에 대한 것들을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VM 스케줄링 단계와 그다음에 모니터링 단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스케줄링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토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먼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있다고 하면은 그 히스토리가 그 VM이 돌았을 때 있었던 이제 메저먼트 유닛을 가지고 지금 내가 새로 띄울 VM이 레이턴시 얼마나 민감한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 민감하지 않다면 그 VM은 모두 풀링된 CXL DRAM에 이제 메모리를 할당받게 됩니다. 레이턴시에 민감하거나 아니면 히스토리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 기반으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언터치드 메모리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것을 추측을 해서 이제 서로 다른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메모리 할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터치드 메모리가
많다 그러면 언터치드 메모리는 쿨링된 CXL DRAM으로 가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성능에 굉장히 메모리 성능이 민감한 VM이 뜰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로컬 DRAM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할당해서 VM을 쓰고 있을 때 이제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모니터링을 할 때 모두 풀에 할당된 CXL 풀에 할당된 그 VM이 레이턴시, 사실은 레이턴시 센시티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QoS 모니터링은 잘못 예측했을 때에 대한 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언터치드 메모리를 그 풀 디램에 할당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줘버려서 로컬 디램이 너무 적어져 버리고, 그래서 로컬 디램이 너무 적어서 성능에 영향을 받는 VM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VM들이 있을 때 만약에 어, 오른쪽에서 먼저 보시면 너무 오버 프레딕트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실제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즉 레이턴시 센시티브하다고 하면은 이제 밑에 미티게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러한 VM들은 바로 전부 로컬 디램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형태로 이제 최대한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려고 이 폰드에서는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VM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폰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고, 어,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도는 트레이스나 아니면 서버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는 했지만, 어, 이제 이밸류에이션 단계에 와서는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노드를 전부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떼와서 좀 작은 스케일로 만들어진 클러스터에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서버를 가져와서 랩 환경을 구축을 해서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대부분 그 프로덕션 실제로 사용하는 노드를 좀 가져와서 실험을 한 결과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스펙은 두 가지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하나는 인텔 서버고 하나는 AMD 서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DDR 사이즈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 누마 로컬에 접근했을 때 성능과 누마 리모트에 그 접근했을 때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라고 된 것은 논문에 따로 언급이 없긴 했는데 아마 AMD도 인텔과 동일한 수준의 메모리 밴드위스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추측되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아까 G누마를 이제 사용하는 구조처럼 이 실험 환경도 구성을 해서 호스트 노드 위에 이제 벌추얼 그 머신이 보는 V 노드들이 떠 있고, 이 제로에서는 실제 VCPU들이 달려 있고, 그 VCPU가 안 달려 있는 이 G 누마를 하나 할당을 해서 어, 일종의 CXL 디바이스가 호스트에서 리모트 누마 노드에 있는 것처럼 에뮬레이션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G누마 폰드에서 G누마 노드를 잘 사용을 해서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잘 분리했는지에 대한 실험이 되겠고, 이 실험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 노드로 구성한 클러스터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애저 그 서비스에서 도는 네 가지 인터널 워크로드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메모리 접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걸 검사를 했고, 여기 보시면 뭐 비디오 프로세싱, 데이터베이스, 뭐 키블류 스토어 아니면 애널리티스틱 툴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G 누마 노드로 빠지는 트래픽을 보시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폰드에서 ML 모델을 통해서 사용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기존에 딱 필요한 만큼의 로컬 디램만 할당을 받고, 그 외 언터치드 메모리나 스트랜디드 메모리에 대해 빠지는 것들은 CXL, 즉 G누마 노드로 이제 빠진다고 했을 때 예측을 잘 해서 거의 그쪽으로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게스트 OS에 있는 피지컬 어드레스, 그래서 어떤 수준만큼의 메모리 액세스가 예상돼 센 것인데, 보시면 거의 검은색으로 거의 이쪽은 접근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이 잘 되면 이러한 워크로드들이 수행이 됨에 있어서 실제 메모리보다는 적은 이제 요구한 메모리보다는 적은 양의 로컬 디램을 할당을 받았지만 성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VM 노드들이 잘 돌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동일하게 그 G노마를 사용을 했을 때 2022년도에 첫 110일 동안의 그 로그들을 사용을 해서 학습시킨 모델을 가지고 동일한 그때 그
수행됐던 동일한 VM들을 띄워서 돌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오버 프레딕션이 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언터치드 메모리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트레이스들을 표현한 표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VM의 거의 30%에서 25%까지 언터치드 메모리가 이제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폰드에서 메모리 얼리케이션을 잘 수용을 함으로써 언터치드 메모리에 대한 오버 프레딕션이 거의 5% 미만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전반적으로 5% 미만까지 이제 성능을 보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타겟이라고 표현을 해서 폰드가 잘 동작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거의 4%에 가까운 수준만큼만 오버 프레딕션이 이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이제 프레딕션 노드, 아니, 프로덕션 노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랩 환경에서 이제 98%의 VM이 5% 미만의 슬로우 다운을 보일 수 있는 수준까지만 컨피규레이션을 해서 풀 사이즈를 돌려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DRAM 세이빙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측정을 해본 것이고, 앞서 보신 그 풀 사이즈에 대한 표와 비슷하긴 한데, 이제 풀 사이즈가 늘어감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에 접근하는 레이턴시가 어느 정도 부여가 됐는지에 대한 것이 부여됐는지에 대해서의 차이가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와 있고, 이제 폰드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VM 메모리의 픽스드 어마운트만큼, 즉 15%만큼을 고정적으로 CXL 메모리 풀에 할당을 하고 이제 VM을 띄웠을 때 대비 폰드가 어느 정도의 그 오버럴 디램을 요구되는 오버럴 디램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풀 사이즈가 커져도 이제 커짐에 따라서의 디램 세이빙은 많이 줄어들지만, 약 소켓 사이즈, 그 풀 사이즈가 8개에서 이제 16소켓을 담당하는 풀일 때 거의 7에서 9%만큼의 디램 세이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를 통해서 CXL 베이스드 메모리 풀링을 사용을 했을 때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디램 얼로케이션을 제공을 할 수 있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메모리 코스트가 매우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어, 문제점으로 삼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폰드라는 CXL 베이스드 풀스택 메모리 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를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퍼포먼스 로스가 없이 기존의 VM들을 잘 서비스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했고, 실험 결과 약 작은 그 풀 사이즈에 대해서 약 7에서 9% 정도의 디램을 세이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폰드 같은 경우는 그 에뮬레이션 툴이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GitHub에 방문을 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